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하고 오늘 하는 날이죠. 일단 양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금 이경 대변인도 같이 모셔야 되는데 지금 그 교통 상황 때문에 못 오시고 일단 오늘 전화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에게 좀 더 발언권을 주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긍정 마인드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화면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네. 네. 위기를 기회를 삼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질문 먼저 해볼게요. 이경 대변인인데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네, 이경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네, 우리 그 사진은 안 나와요? 지금? 네. 그럼 오늘은 그럼 소리로만 나오고 이경 대변인은 얼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늘 양준희 대변인 다 나와요, 그러면. 그냥 오늘 저 단독 화면인가요? 그런가봐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자, 오늘 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는 여야 합의를 다 통과가 됐다가 갑자기 이번에 시행되면서 또 문제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양 대변인? 요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는 저희 당 대표와 후보 네, 모두 네.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네, 왜 갑자기? 아, 작년에는 통과시켜놓고? 그때는 사실 여론의 이제 민심의 파고라는 것이 너무나 좀 파도가 셌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때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붙여놓고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 잠재적 조주빈이냐? 네. N번방 방지하자는 건데 왜 도대체 안 막는 거냐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이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 시행이 되고 다수의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공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국가가 규제라는 것을 할 때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N번방을 방지한다고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규제를 하는 것은 이제 5천만 국민들, 카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한 500만, 1000만 정도의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로 이용하는 청년 계층, 이 사람들을 전체의 어떤 사진,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것을 검열하는 굉장히 큰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차원에서 이게 N번방을 방지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문제는 N번방이라는 것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터졌는데 네. 왜 규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에서 받아야 되는가라는 분노가 있었던 것이고, 이 방식이라는 것이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검열의 느낌이 나듯이 이 이미지가 어떤 그 성폭행 범죄, 이런 범죄물이라든지 이런 성착취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지 사전 검열을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내가 잠재적 성범죄자도 아니고 왜 내가 올리는 영상들을 전부 다 검열을 하냐라는 분노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이런 식의 통제를 할 때는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해명하는 것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나 그 검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검열을 하게 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만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국가가 어떤 이 규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줘서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게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검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경 대변인님 여기 뭐 반론 있으세요? 우선은 N번방 규제라는 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네. 대변인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그때 당시에 민심이 분노하고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검열을 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들어가니까 이제 와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지금 우선은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서 불법 촬영물을 식별하자, 이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필터링 과정에서는 시간이 조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텔레그램에서는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현실인 거고요. 그러면 우선 국민의힘도 여당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110명이나 있는 제1야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가 방법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겠다. 다른 접근 방법을 좀 제안을 하는 것이 국회 제1야당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이건 아니다, 검열이다, 규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은 N번방에 대해서 여론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뭐 커뮤니티든 뭐 뭐든지 간에 불법적이고 음란적인 그런 동영상물 같은 거를 원래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떤 식이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올리고 안 올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걸 내가 함부로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터치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자들에게 그런 플랫폼에 이런 것들이 못 올라오게끔 걸러라라는 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게 나빠요? 그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인 룰들이 있어요. 그런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면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자가 개입을 해서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그 규제라는 것을 이제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전에 검열을 해라라고 통지를 내리는 방식 자체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검열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서 것이고 말하는 그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최소한이잖아요. 보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상식선상의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적용 대상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전 국민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자유의 제약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위협이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걸 이제 그 안 좋은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하는 식의 방식으로 접근이 된다면은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아니 뭐 가정폭력 없애자고 CCTV 국가 가정집마다 CCTV 단 다음에 그 CCTV 내용은 전사나 코드로 바꿔가지고 AI가 정확하게 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없도록 해가지고 가정폭력을 원천 방지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제안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프라이버시라는 것 그리고 개인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폭은 국가가 굉장히 개입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여기서 전혀 그 선을 넘은 거라고 느끼는 거죠 다수의 국민들이. 글쎄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 이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죠. 그때 50분이 다 찬성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거를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N번방이라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반대하기가 그냥 내용을 좀 보지도 않고 오케이 개면적인 했다고요?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된 측면이고 사실 그거는 저희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당하게 야 이거는 문제 있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개면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도 어쨌든 찬성을 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반성해야 될 측면이지만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너무 심하기 그럼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N번방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게 개정을 뭔데요? 해야겠죠. 그게 뭔데요? 이게 그게? 그 사실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검열 강화 내용만 드러내면은 그 부분이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검열을 강화하지 말고 뭐 해야 돼? 검열도 강화하되 플러스 알파로 더하자는 게 심상정 후보의 주장이신데 검열 강화 부분만 드러낸 다음에 N번방 같은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형량 강화라든지 국제수사 공조 강화라든지 혹은 뭐 그 아동 성범죄 그 이런 그 수사를 할 때 경찰들이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말하는 건 사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전적인 것들을 마련해놔야지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지금 말한 것처럼 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약방문처럼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전 안 예방도 되니까. 중요한데 그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지금 방향까지 현재 있는 게 가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사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측면에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이 N번방 방지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개인의 자유까지 제약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바람직하지 않은 안 제약한다니까요. 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봐요?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아닌데. 내가 보기엔 그걸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 아닐까?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게 필터링이 자꾸 검열이 아니라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아니 정부가 하는 필터링이 사전 검열이지 그게 어떻게 필터링과 검열을 구분합니까? 정부가 필터링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그 플랫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그러니까 그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시행된 지 되는 며칠 건 됐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 한번 그 정부가 봅시다. 어떤 네. 규제를 만들 때는 신설할 때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그건 되는 게 원론적인 우리 당의- 말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런 일이 반대를 하는 벌어지고 겁니다.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다. 내 말은 그 말이죠. 자 봅시다. 저 그 얘기는 우리들이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보기 약간 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문화예술인 간담회와 강원도 번영회 간담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간담회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 넘겨주는 장면, 그리고 강원도 간담회에서는 사진만 찍고 정책적 발언은 하지 않고 갔다는 논란.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논란을 일부러 만든 논란이죠. 일부러 만든 이게 뭐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논란은 아닌 걸로 보이고 네. 문화예술 간담회도 사실 그 어디였죠? 진보 매체에서 팩트 체크를 했을 때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윤석열 후보께서 더 자기가 마이크 주도권을 가지고 더 많은 발언을 하신 걸로 드러났고 네. 강원도 번영회도 보시면은 번영회에서 그 논란을 피운 사람을 고발을 했죠. 번영회의 회원도 아니면서 그래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경기도 양평 사시는 분이 강원도 번영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떠나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번영회에서도 사실 이 행사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 20분 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던 내용이고 합의에 준용해서 진행이 된 것인데 사후에 갑자기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셨고 고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두 개 다 사실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자꾸 그 금방 드러날 논쟁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금방 드러날 것을 자꾸 이렇게 의혹제기하는 것이 중도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겠나.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기하는 쪽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경 대변인님. 우선 문화예술인 그것도 풀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니다. 마이크를 2번밖에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총 4번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그거죠. 그 이준석 대표가 마이크를 본인이 들고 있다가 네네. 눈빛으로 뭐 줄까요 했는데 답변하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답변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네. 그 문화예술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걸 마이크를 넘겨줬다. 단순히 넘겨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그거예요. 정책 질문이네요 하면서 넘겨줬다는 겁니다. 정책 질문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후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그 철학을 듣고 싶은 건데 정책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넘겨줬다는 그 태도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원도에서 만났다는 것도 우선은 20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민생 현안에 대해서 강원도 그 상황에 번영회 회장들이잖아요. 네. 그 어려움을 듣기로 가고 있었던 건데 간 거였는데 단 20분만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20분에서도 저도 이게 풀 영상을 다 보고 시간을 정확히 쟀는데요. 그 20분 중에서 후보가 말한 부분은 1분 50초 딱 발언했습니다. 그 영상이 전체 22분 영상에서 8분 네. 40초에서 8분 40초에서 그때부터 1분 50초를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 인사말에도 어려움을 듣고 저기가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들었던 것들 미리 아니면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뭐 워딩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했느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지적했던 두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근데 한 분은 강원도 무슨 번영회 회원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 분도 그 경기도에서 간 건 맞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철도로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연관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뭐 후보를 질타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면 후보 선대위에서 이런 현실적인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이거는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이렇게 국민을 좀 무시하는 거지 진짜 현안을 듣고 진짜 정책에 반영하려고 갔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또 뭐 네, 그 강원도 번영회 행사에서 회원이 아니신 분이 간 거는 분명하고요. 그것이 그 경기도 양평과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강원도 번영회 행사에 회원이 아니신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난동을 피운 것은 여기까지가 체크되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정책 문제가 됐을 때 대표한테 발언권을 넘겼다는 내용은 사실 이게 선택이죠. 후보가 이제 당과 이제 괴리되는 발언이라도 막 쏟아낼 것인가, 주 4일제라든지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이렇게 쏟아내면서 논쟁을 만들 것인가, 네. 아니면 당의 정책과 동일화가 돼가지고 일체화가 돼가지고 당과 함께 가는 정책을 보여줄 것이냐.
라는 것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에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들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당 대표와 후보가 함께 가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의견을 존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것이 반드시 이제 후보의 개인 플레이만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봐야 된다. 본인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대표에게 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 그렇죠. 괜히 당 대표와 후보가 같이 간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아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럴까요? 33분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망함으로 인해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검 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동상이몽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결정권은 여당에 가지고 있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는 처음에 지금 특검을 주장을 했었고 네. 특검을 주장해서 대장동 특검 말고도 고발 사주도 하자 그래서 그것도 알겠다고 했었고 이제 그것도 알겠다고 하니까 그럼 부산저축은행까지 대장동 특검에 껴서 하자고 주장하길래 그것도 좀 논쟁이 있다가 그것도 알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특검법을 낸 상황인데 법사위에서 계속 공전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께서 두 분이서 회동을 할 때도 전혀 진척이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쪽에선 원내대표 단측에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 선택권은 여당에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조건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이 말이 맞아요? 우선은 하나가 좀 틀렸어요. 고발 사주 특검을 하자라는 건 민주당이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에 관련된 모든 거,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 특검을 하자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거지. 고발 사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의당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부산저축은행 특검은 처음에는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나중에 후보가 그래 다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좋습니다. 특검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대상까지는 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 검사들의 임명 권한입니다. 근데 부산저축은행을 받고 임명권은 야당이 전부 다 100%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순수하게 100% 그러니까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만 예전에 박근혜 특검처럼요.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면은 야당이 100%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선은 뇌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민주당 사람들입니까? 야당 사람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도 우선은 1,100억 원 부실 대출이 있었는데 수사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임명권에 대해서 100% 야당이 가지는 어떤 특검법 발의는 잘못됐다. 임명권 안에서는 좀 이걸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범위와 특검 임명권자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양준우 대변인 그리고 이경 대변인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요 서영교 의원 모시겠습니다. 지금 행안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민주당 상황실장이기도 하죠. 자세한 말씀 내일 스튜디오 모셔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죠. 내일 만나요.